이제 곧 끝이네. 요양원 보내고 나면 이 집은 내 거야.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드디어. 며느리인 서정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옥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오래된 단독주택에서는 아침마다 똑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70대 중반의 장옥자가 작은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죠. 몇 년 전 뇌졸중을 앓고 난 후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옥자의 정신만큼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참 이상하네.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건 뭐지? 옥자는 호미로 흙을 고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느리 서정이 보이는 미묘한 변화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감정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느낌이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텃밭 한쪽에 심어놓은 상추가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그 상추를 바라보며 마음을 달래려 했어요. 흙을 만지고 식물을 키우는 일은 언제나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때마침 부엌에서 며느리 김서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3세의 서정은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시는 효부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어요. 간병과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불평 한마디 없이 살림을 꾸려나가는 모습에 이웃들은 모두 감탄했거든요. 정우 씨, 부인, 정말 대단해요.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시어머니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에도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고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언제 저런 며느리 만날까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옥자도 처음에는 그런 칭찬이 기분 좋았어요. 서정이 시집와서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고 항상 웃는 얼굴로 시어머니를 대했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옥자는 서정의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눈빛이 그랬어요. 입술은 웃고 있는데 눈은 차갑기만 했거든요.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옥자는 손을 씻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정이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아침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흰쌀밥에 된장찌개, 김치와 나물 반찬까지. 언뜻 보기에는 완벽한 한상이었습니다. 고마워, 서정아. 매일 이렇게 챙겨줘서. 옥자가 말하자 서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옥자는 또다시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웃음이 어색했거든요. 마치 억지로 짓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어머니, 편히 드세요. 서정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그 말투에서도 미묘한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에는 좀 더 자연스러웠는데 요즘에는 뭔가 계산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나이 들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 옥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정우와 함께 살면서 며느리를 의심하는 자신이 못마땅했거든요. 서정은 분명 좋은 며느리였어요. 남편이 직장에 나간 사이 홀로 시어머니를 돌보며 살림까지 도맡아 하고 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옥자는 평소처럼 거실로 나와 라디오를 켰습니다. KBS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가 귀에 들어왔어요. 옥자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였습니다. 동백꽃 피는 남도 끝 마을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며 뜨개질을 하는 것이 옥자의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스웨터를 보며 마음의 평안을 찾곤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정이 설거지를 하는 소리였는데 평소보다 훨씬 거칠었어요.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도 더 크고 날카로웠고요. 옥자는 귀를 기울여 들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가 거칠지? 화가 났나? 옥자가 궁금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서정이 거실로 나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방금 전에 거친 소리가 거짓말처럼 말이죠. 어머니, 라디오 소리가 너무 크지 않아요? 귀에 안 좋으실 텐데. 서정의 말에 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아했어요. 평소에는 라디오 소리에 대해 뭐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1시간 후 서정이 물컵과 약봉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약을 하나씩 꺼내서 옥자의 손바닥에 올려주던 서정이 오늘은 봉지째 건네주었거든요. 오늘은 왜 이렇게 주지? 평소와 다르네. 옥자가 물었지만 서정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바빠서요. 어머니께서 알아서 드시면 되죠? 이제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서정의 대답에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바쁠 게 뭐가 있다는 건지 평소와 다른 행동이 계속 눈에 띄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옥자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옥자의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 있어. 내 느낌이 틀린 적이 없거든. 옥자는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터득한 직감을 믿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특히 가족들의 미묘한 변화는 놓치지 않고 알아챘습니다. 그때 서정이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급하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옥자는 귀를 기울여 들어보려 했지만 금세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정우가 퇴근하자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정은 다시 평소의 다정한 며느리로 돌아왔고 식탁에서는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갔어요. 마치 낮에 있었던 어색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거든요. 엄마, 요즘 컨디션은 어때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정우의 물음에 옥자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도 몸은 많이 회복된 상태였어요. 다만 가끔씩 느끼는 서정의 이상한 시선과 행동만 빼고는 말이죠. 그래, 많이 좋아졌어. 걱정 마라. 서정이가 잘 챙겨줘서. 옥자는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꿈틀거렸습니다. 서정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느껴지는 그 차가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한번 병원에서 정기검진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치매 검사도 있다던데. 정우의 말에 서정이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인 반응이었어요. 맞아요. 정우 오빠. 미리미리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옥자는 서정의 눈빛에서 번뜩이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옥자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정의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끼면서도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분명 뭔가 있어. 내 직감이 틀린 적이 없어. 내일부터는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겠어. 옥자는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집안이었지만 옥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의 제안으로 옥자는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도봉구에 있는 큰 종합병원의 신경과였어요. 옥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몸은 많이 좋아졌는데 굳이 검사를 받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서정이 옥자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서정의 눈빛에서 묘한 기대감 같은 것을 느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병원까지 가는 길에서도 서정의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의사에게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 어머니께서 요즘 가끔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기도 하고. 옥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증상이 전혀 없었거든요. 서정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의사도 그 말을 듣고는 더 꼼꼼히 검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치매 검사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그림 그리기, 계산하기, 단어 외우기까지 다양한 검사가 이어졌어요. 옥자는 모든 검사를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검사 중간중간 서정이 의사에게 계속 무언가를 귀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옥자가 듣지 못하게 작은 소리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옥자는 입술의 움직임으로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결과는 정상이에요. 인지 능력도 또래 평균보다 훨씬 좋으시고 기억력도 문제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옥자는 안도했지만 서정의 표정은 묘하게 굳어졌어요. 마치 예상과 다른 결과를 들은 것처럼 말이죠. 정우는 다행이라며 기뻐했지만 서정만은 어색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나이를 생각하면 정말 괜찮은 건가요? 혹시 초기 증상은 없을까요? 서정이 끈질기게 물어보는 모습에 옥자는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치매 진단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정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옥자가 말을 걸어도 시큰둥한 반응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옥자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서정은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참 이상하네. 내가 정상이라는 게 그렇게 실망스러울까? 옥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라면 시어머니가 건강하다는 소식에 기뻐해야 정상인데 서정의 반응은 정반대였거든요. 집에 도착한 그날 저녁부터 서정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저녁 준비를 정성스럽게 했는데 오늘은 대충 반찬만 데워서 상을 차렸어요. 옥자가 물을 달라고 해도 시큰둥하게 응답했고요. 서정아, 어디 아픈 데라도 있니? 옥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서정은 괜찮다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는 뭔가 계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옥자는 평소처럼 텃밭에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서정이 갑자기 나타나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왜? 텃밭 물 좀 주려고 하는데. 그냥 몸조리 하셔야죠. 어제 병원 다녀오셨으니까. 서정의 말에는 이상한 강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텃밭 가꾸는 걸 좋아한다며 격려해주던 서정이 갑자기 말리니 이상했어요. 오후가 되자 서정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옥자가 거실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자꾸 방 안을 기웃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서랍도 열어보고 옷장도 뒤져보고 말이죠. 뭘 찾니, 서정아? 아, 그냥 청소하려고요. 서정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평소에 청소할 때는 미리 말을 하고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하겠다고 나서니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자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서정이 옥자의 방에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것도 몰래 살금살금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뭘 하는 거지? 옥자는 화장실 문틈으로 서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정은 옥자의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특히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서랍을 집중적으로 뒤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서정이 무언가를 발견한 듯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옥자의 도장이었어요. 서정은 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는 뭔가 계획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서정은 통장도 꺼내서 잔고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서정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옥자는 조용히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서정도 곧 방에서 나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방 정리 다 됐어요. 깔끔해졌죠? 하지만 옥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정이 단순히 정리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분명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아마도 중요한 서류나 도장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녁이 되자 정우가 퇴근했습니다. 서정은 다시 평소에 다정한 며느리로 돌아왔지만
옥자는 이제 그 가면 뒤에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병원 검사 결과 어떠셨어요? 정우가 물었고 옥자는 정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정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오빠, 어머니께서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약을 어디 뒀는지 못 찾으시더라고요. 옥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약은 언제나 정해진 자리에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서정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요? 엄마, 괜찮으세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옥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정의 거짓말을 바로 반박하기에는 상황이 애매했거든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약도 잘 챙겨 먹고 있고. 옥자가 말했지만 서정은 계속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가셨어요. 제가 나중에 발견했거든요.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옥자는 냉장고를 열지도 않았거든요. 서정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옥자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 혹시 요양원 알아봐 드릴까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우의 말에 서정이 재빨리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오빠.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할 것 같아요. 옥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야 서정의 진짜 계획을 알겠었어요.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그 사이에 재산을 가로채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옥자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서정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지 말이죠. 분명 뭔가 꾸미고 있어.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면 좋겠다는 표정이었으니까. 옥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정의 행동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니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방을 뒤지고 도장을 확인하고 거짓말로 치매 증상을 꾸며내고 내일부터는 더 조심해야겠어.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증거를 남겨둬야겠네. 옥자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오래된 소형 녹음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용하던 것으로 아직 작동이 될 거예요. 내일부터는 그 녹음기를 사용해서 서정의 말과 행동을 기록해 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서정이가 뭘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옥자는 각오를 다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옥자는 일찍 일어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회의 녹음용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다행히 아직 작동이 되었어요. 옥자는 녹음기를 충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서정의 진짜 모습을 밝혀낼 시간이었거든요. 그래, 이참에 내가 진짜 치매처럼 보여줘야겠구나. 옥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정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연기를 해주면서 서정의 본색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위험한 게임이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옥자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또렷했고 기억력도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숨기고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서정을 속이기 위해서 말이죠. 아침 식사 시간, 옥자는 첫 번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지 않고 식탁에 그대로 두었어요. 서정이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반찬 냉장고에 넣어야죠. 상할 수 있어요. 서정이 말하자 옥자는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깜빡했네. 요즘 자꾸 그러네. 서정의 눈에 미묘한 빛이 스쳤어요. 관심을 보이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옥자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벌써 반응하다니 역시 뭔가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괜찮으세요, 어머니?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요. 서정의 말은 위로하는 것 같았지만 옥자는 그 속에 숨겨진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드디어 시작됐다는 안도감 같은 건 말이죠. 오후에는 더욱 과감한 연기를 했습니다. 옥자는 일부러 손주 이름을 틀리게 불렀어요. 정우의 딸인 지은이를 지연이라고 부른 거죠. 지연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지? 학교는 잘 다니고 있나? 어머니, 지은이에요. 지연이가 아니라 지은이. 서정이 정정해주자 옥자는 당황한 척했습니다. 그래? 지은이 맞네. 왜 자꾸 헷갈리지? 내가 왜 이럴까? 그 순간 서정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뭔가 기대하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마치 기다렸던 일이 드디어 일어났다는 표정 같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몸이 어디 불편하세요? 머리가 아프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서정이 가짜 걱정을 하며 물어보자 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깜빡깜빡하네. 저녁 무렵에는 가장 확실한 연기를 했습니다. 옥자는 일부러 전화기를 냉장고에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화기를 찾지 못하겠다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화기가 어디 갔지? 분명 여기 뒀는데. 아니, 저기 뒀나? 옥자는 일부러 여기저기 뒤지며 찾는 척했습니다. 서정이 지켜보고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서정이 다가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여기 있어요. 왜 냉장고에 넣으셨어요? 내가 언제 여기에 이상한 애 내가 정말 넣었나? 옥자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서정은 이제 확신을 가진 듯 보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서정의 태도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서정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옥자가 듣지 못하게 작은 소리로 말하고 있었지만 옥자는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오빠, 어머니 상태가 정말 심각해진 것 같아요. 어제도 전화기를 냉장고에 넣으셨고, 지은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옥자는 녹음기를 켜고 서정의 말을 녹음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혼자 두면 위험할 것 같거든요. 가스레인지도 켜놓고 가시고, 문도 열어놓고 나가시고. 서정은 없는 일까지 꾸며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그런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서정의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옥자는 그 속에 숨겨진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서정의 본색이 더욱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옥자가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친절한 며느리의 가면을 벗고 차가운 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만 연기하세요. 어차피 곧 요양원 가실 텐데, 거기서 편히 지내세요. 서정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옥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도 켜뒀고요. 서정은 옥자가 진짜 치매에 걸렸다고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이 집은 이제 제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기억도 못 하시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고. 서정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옥자는 충격을 받았지만 표정을 숨겼어요. 계속 치매 연기를 해야 했거든요. 서정은 이제 노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자 몰래 귀중품들을 하나씩 빼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금반지부터 시작해서 목걸이, 그리고 현금까지 손을 댔습니다. 옥자는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녹음기로 소리를 남기고 때로는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 반지 어디 갔죠? 어제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서정이 뻔뻔하게 물어보자 옥자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치매 환자 연기에 충실했거든요. 기억이 안 나네. 어디 뒀더라. 요즘 자꾸 이래. 그럼 큰일인데 중요한 건데 혹시 어디 팔아버리신 건 아니죠? 서정은 마치 정말 걱정하는 것처럼 연기했지만 옥자는 그 반지가 서정의 주머니에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훔치는 순간을 목격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서정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옥자 앞에서도 함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옥자가 치매에 걸려서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머니, 약 시간이에요. 오늘은 약이 하나 더 있어요. 서정이 가져온 약을 보니 평소와 달랐습니다. 알약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었어요.
옥자는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이 약은 뭐지? 수면제예요. 어머니께서 밤에 잠 못 이루신다고 하셔서 의사 선생님께 처방받았어요. 옥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정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자신을 더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옥자는 약을 받아들고는 몰래 휴지에 뱉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도 녹음기에 남겼어요. 서정이가 임의로 수면제를 주려고 한다. 내가 요청한 적도 없는데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그날 밤 서정은 옥자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도장과 통장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옥자는 눈을 살짝 뜨고 서정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정은 도장을 찾더니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위조 서류에 사용할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곧 끝이네. 요양원 보내고 나면 이 집은 내 거야.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드디어. 서정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옥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아직 증거가 더 필요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옥자는 더욱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서정의 전화 통화 내용, 물건을 훔치는 순간, 거짓말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서정은 이제 완전히 방심한 상태였습니다. 옥자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이제 요양원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정우 오빠도 동의하셨거든요. 요양원? 나는 집에 있고 싶은데. 안 돼요. 혼자서는 위험해요. 가스도 못 끄시고 약도 못 챙기시잖아요. 서정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옥자는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치매 연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었어요. 이제 충분해. 이 정도면 서정이의 진짜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옥자는 수집한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반격을 시작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서정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증거도 충분히 모았어요. 이제 누가 진짜 승자가 될지 가려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옥자는 서정의 행동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서정은 옥자가 완전히 치매에 걸렸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옥자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정이 옥자의 방에서 뭔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거친 소리였습니다. 옥자는 조용히 일어나 방 쪽으로 다가갔어요. 어디 있지?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서정이 혼잣말을 하며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옥자의 일기장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옥자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서정은 마치 자신의 집인 양 거리낌 없이 모든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옥자의 속옷까지 뒤적거리며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옥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그때 서정이 옥자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옥자가 평소에 중요한 일들을 적어두던 일기장이었어요. 서정은 일기장을 펼쳐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치매인 사람이 이렇게 또박또박 글을 써? 서정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기장에는 옥자의 또렷한 글씨로 최근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서정의 이상한 행동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옥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기장이 발견되면 자신의 치매 연기가 들통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정이 일기장을 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있지? 서정이가 오늘도 내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다. 이런 걸 치매 환자가 쓸 수 있나? 서정은 일기장을 더 자세히 읽어보며 점점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옥자의 일기에는 서정의 모든 행동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서정이 옥자의 서랍을 더 뒤지다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옥자가 증거 수집용으로 사용하던 그 녹음기였어요. 서정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또 뭐지? 녹음기? 이게 왜 여기 있어? 서정이 녹음기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서정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 집은 이제 제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기억도 못 하시니까. 요양원 보내고 나면 이 집은 내 거야.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서정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녹음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분노에 찬 표정으로 녹음기를 발로 밟으려 했습니다. 이런 걸 왜 가지고 있어? 혹시 날 감시한 거야? 서정은 혼잣말을 하며 당황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정리했어요. 어차피 옥자는 치매 환자니까 이런 증거가 있어도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바로 그 순간 옥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부러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면서 말이죠. 서정아, 뭘 하고 있니? 왜 내 방에서 뭘 뒤지고 있어? 옥자는 일부러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서정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어요. 옥자가 치매 환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어머니, 청소하고 있었어요. 방이 너무 더러워서요. 오래된 물건들 정리하려고요. 서정이 거짓말을 했지만 옥자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녹음기를 보며 물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우리 남편이 쓰던 것 같은데. 그냥 오래된 기계예요. 쓸모없는 거니까 버릴게요. 고장 난 것 같아요. 서정이 녹음기를 집으려 하자 옥자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정의 배신감과 분노가 진짜 감정으로 나온 거였습니다. 왜 그래요? 어머니? 왜 우세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서정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옥자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처럼 중얼거렸어요. 무서워, 뭔가 무서워. 기억이 안 나.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 옥자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서정은 옥자가 혼란스러워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기회에 모든 것을 정리해버리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다 정리해드릴게요. 이런 쓸데없는 물건들은 다 치워야 해요. 서정이 옥자를 달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기장과 녹음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옥자는 그런 서정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정아, 왜 내 물건들을 뒤지고 있었지?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잘못했나? 옥자가 다시 물어보자 서정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선을 넘는 말을 내뱉었어요. 이 집은 이제 제 거예요. 어머니께서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리해야죠. 어머니는 이제 판단력이 없으시니까. 옥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정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서정의 본심을 더 끌어낼 수 있는 기회 말이죠. 내 집이 내 거라고. 무슨 소리야? 여기는 내가 50년 동안 살아온 집인데.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으니까 법적으로도 제가 관리할 수 있어요. 정우 오빠도 동의하셨고요. 어머니 혼자서는 위험하잖아요. 서정의 말에 옥자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아들까지 이미 포섭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치매 환자 연기를 계속했어요. 정우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내 아들이 나를 버리라고 했다는 거야. 네, 어머니. 어머니 때문에 모두 힘들어해요. 요양원에 가시는 게 모두에게 좋을 거예요. 거기서는 전문적으로 돌봐주니까 더 안전하고요. 서정은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속마음을 말하고 있었어요. 옥자는 그 모든 말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런 쓸데없는 물건들은 다 치워야 해요. 일기장도 그렇고 이상한 기계도 그렇고 어차피 기억도 못 하시는데 왜 가지고 계세요? 서정이 녹음기를 들고 부수려 하자 옥자가 막았습니다. 안 돼!
그건 내 남편이 쓰던 거야. 마지막 남은 추억인데. 어머니, 이미 고장난 거예요. 쓸모 없어요. 이런 걸 붙잡고 있으면 더 혼란스러워져요. 서정은 옥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녹음기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았어요. 옥자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가 퇴근하자 서정은 즉시 보고했습니다. 오빠, 어머니 상태가 정말 심각해졌어요. 오늘은 울면서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의미 없는 물건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고요. 그래요? 엄마, 괜찮으세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옥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정의 거짓말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해졌거든요. 괜찮아. 그냥 깜깜한 게 무서웠어. 내 물건들이 자꾸 없어져서. 옥자가 대답하자 서정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봐요. 오빠 이런 식으로 계속 혼란스러워하세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해요. 엄마, 정말 요양원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희도 안심이 되고요. 정우의 말에 옥자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들마저 서정의 편에 서고 있다니.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나는 집에 있고 싶어.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너희 아버지와 함께 살던 곳이야. 어머니,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모두를 위해서 결정해야 해요.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서정의 말에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자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숨겨둔 카드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옥자는 서정이 부수려 했던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수리했습니다. 다행히 심하게 손상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옥자는 각오를 다지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정의 진짜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줄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곧 올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옥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까지 모은 증거들을 가지고 아들 정우에게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된 거예요. 서정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자신이 치매가 아니라는 것도 증명해야 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정우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서정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옥자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죠. 정우야,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옥자는 평소와 다른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오늘따라 목소리가 다른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 뭔가 보여줄 게 있어. 아주 중요한 거야. 옥자는 방으로 가서 그동안 모아둔 USB를 가져왔습니다. 녹음 내용을 저장하는 작은 기억장치인 USB에는 서정의 모든 행동을 담은 영상과 녹음 파일들이 들어 있었어요. 또한 중요한 서류들의 사본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걸 봐줘. 내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게. 옥자가 USB를 정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의 말투가 평소 치매 증상을 보일 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엄마, 이게 뭐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왜 이렇게 또렷하세요? 마치 치매 증상이 없는 것처럼. 내가 치매가 아니야, 정우야.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였어. 내 아내가 뭘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말이야. 정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연기를 했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연기라니, 그럼 병원 검사는요? 전화기를 냉장고에 넣으시고, 손주 이름을 헷갈리시고 그런 것도 다 연기였다는 거예요? 병원 검사에서 정상이 나왔잖아. 그때부터 서정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 내가 치매에 걸리길 바라고 있었던 거야. 옥자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정의 이상한 행동들, 거짓말들,
그리고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계획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의심만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서정이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 내 물건들을 뒤지고 도장을 만지작거리고 심지어 귀중품까지 훔치고 있었다고. 정우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 재생되자 서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 집은 이제 제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기억도 못 하시니까. 요양원 보내고 나면 이 집은 내 거야.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드디어. 정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믿기 어려웠거든요. 계속해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서정이 옥자의 귀중품을 훔치는 모습, 거짓말을 하는 장면, 그리고 옥자를 협박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서정이가 한 일이에요. 내가 알던 서정이가 아닌 것 같은데.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직접 보고 들었잖아. 이게 다 증거야. 서정이는 처음부터 우리 집과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서 모든 걸 차지하려고 했고. 옥자는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정이 도장을 가지고 가려던 모습, 통장을 확인하던 장면, 그리고 가짜 치매 증상을 꾸며내며 정우에게 거짓 보고하던 전화 통화까지. 여기 봐. 서정이가 너한테 전화해서 내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갔다고. 문을 열어놓고 나갔다고 거짓말하는 장면이야.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야. 정우는 더 많은 파일들을 확인하며 점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임의로 주려 했던 일, 어머니 방을 몰래 뒤지던 일, 심지어 현금까지 훔쳤던 일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엄마, 이게 다 사실이라면 내가 얼마나 바보였을까요? 서정이의 말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다니. 정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이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까. 옥자가 아들을 위로하려 했지만 정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USB를 옥자에게 돌려주었어요. 엄마,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요. 뭐라고 끝내다니 무슨 소리야?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옥자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증거를 보고도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서정이가 그래도 내 아내예요. 그리고 엄마도 요양원은 가기 싫으시죠? 그럼 지금처럼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정우의 말에 옥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알고도 아내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우야,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알아? 내 아내가 나를 속이고 우리 집을 차지하려 했는데. 엄마, 그래도 서정이 없으면 누가 엄마를 돌봐드려요? 제가 직장 다니느라 바쁘잖아요. 현실적으로 서정이가 필요해요. 정우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며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옥자에게는 그것이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내 아내가 나를 괴롭히고 재산을 훔치는 걸 눈 감아 주겠다는 거야? 내가 내 친어머니인데도. 엄마, 너무 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정이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시어머니 돌보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아세요? 정우의 말에 옥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마저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니. 정우야,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내가 내 어머니인데 76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이야. 엄마, 배신이라니요. 저도 어려운 입장이에요. 우리 그냥 조용히 살아요. 서정이한테는 이 얘기 하지 마세요. 모르는 척 해주세요. 정우는 어머니에게 부탁했지만 옥자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용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안 돼, 나는 그럴 수 없어. 서정이가 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그럼 어쩌시려고요? 서정이를 내쫓으면 엄마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럼 결국 요양원 가셔야 하는 거잖아요. 정우의 말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옥자는 아들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결국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정우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내 어머니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 서정이가 없으면 정말 곤란해져요. 저도 회사 일로 바쁘고 혼자서는 엄마를 돌볼 수 없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정이 장을 보고 돌아온 거예요. 정우는 재빨리 컴퓨터를 끄고 평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세요. 그게 모두에게 좋을 거예요. 정우가 속삭이듯 말하자 옥자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의 배신이 가장 큰 상처였거든요. 서정이 거실로 들어와서 인사했습니다. 다녀왔어요. 무슨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TV 보고 있었어요. 엄마랑 옛날 얘기 좀 하고 정우가 대답하자 서정은 안심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옥자는 서정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배신감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다짐도 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혼자 싸워야겠구나. 아들도 믿을 수 없다면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해. 옥자는 USB 사본을 따로 만들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복순이한테 가봐야겠어. 그 친구라면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복순이도 비슷한 일을 겪었으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줄 거야. 옥자는 오래된 친구를 떠올리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고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옥자는 오래된 친구 이복순을 찾아갔습니다. 복순은 몇 년 전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에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간 친구였어요. 도봉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요양원이었습니다. 옥자야, 이게 얼마만이야? 왜 이렇게 초췌해졌어? 복순이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옥자의 표정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요양원의 작은 정원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아, 너한테 털어놓을 얘기가 있어. 아무한테도 할 수 없는 얘기를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어. 옥자는 복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정의 진짜 모습, 자신이 치매 연기를 했던 일, 그리고 아들마저 외면했던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옥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들은 나를 버렸고 서정이는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야? 복수는 옥자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옥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옥자야, 내가 여기 들어올 때를 기억해? 우리 며느리도 비슷했어. 처음에는 착한 척 하다가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냈지. 내 돈 통장을 몰래 만지작거리고 집안 살림도 제멋대로 바꾸고. 복순의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재산을 노렸던 사람이었어요. 복순은 견디다가 결국 요양원에 들어오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넌 나처럼 숨지 마. 그 집이 내 집이야. 50년을 살아온 내 터전이잖아. 이제 싸워야 해. 나는 그때 싸우지 못해서 후회하고 있어. 복순의 말에 옥자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겠어. 아들도 나를 안 도와주는데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증거가 있다고 했잖아.
그걸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요즘은 노인 학대를 심각하게 보더라고. 복수는 옥자에게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노인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젊은 여변호사였습니다. 그 변호사는 나처럼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는 할머니들을 많이 도와줬어. 친절하고 실력도 좋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옥자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복순의 조언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옥자는 복순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였는데 노인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옥자는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증거들도 모두 보여주었어요. 녹음 파일, 사진, 그리고 서정이 물건을 훔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경우가 요즘 많이 늘고 있어요. 고령자 학대와 재산 침탈 사건이죠. 특히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심각한 문제예요. 변호사는 옥자의 증거들을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어요.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민사소송도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서정이 잘못했다고 해도 법적 다툼까지 가는 것은 부담스러웠거든요. 게다가 아들과의 관계까지 고려하면 더욱 복잡했습니다. 변호사님, 굳이 법정까지 가야 할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도 며느리인데. 물론 합의를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를 눈감아 줄 수는 없어요. 변호사는 옥자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고민해보고 결정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증거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정을 처벌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 완전히 깨질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옥자가 잠들기 전에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갔는데 서정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언니, 이제 거의 다 됐어.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것도 거의 확정이고, 정우 오빠가 완전히 내 편이야. 서정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옥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진명에 바꾸는 것도 알아봤어.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가능하다더라고. 의사 선생님도 이미 얘기해뒀고, 돈 좀 주면 진단서 써준다니까? 옥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정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의사까지 매수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돈. 걱정 마, 시어머니 통장에 꽤 많이 있어. 부동산도 있고, 그동안 모은 거 다 우리가 가져가는 거야.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네. 서정의 말에 옥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평생 저축을 가져가겠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래,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치매야. 아무것도 기억 못해. 완전히 바보가 됐어. 뭘 해도 모르니까 편하다니까. 서정이 웃으며 말하는 소리를 듣고 옥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였어요. 그리고 언니, 나중에 시어머니 없어지면 이 집 팔아서 강남으로 이사 가자. 여기는 너무 낡았어. 서정은 심지어 옥자가 죽은 후의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옥자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결정했어요. 법적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네, 할머니,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지금 당장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어젯밤에 결정적인 일이 있었거든요. 옥자는 서정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만의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옥자는 은행에 가서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서정이 손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거예요.
은행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보안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도 모두 따로 보관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그리고 유언장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옥자는 또한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남편과 찍었던 추억의 영상들이 담긴 테이프였어요. 그 안에는 집을 지을 때의 모습과 가족들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이야. 서정이가 함부로 가져갈 수는 없어. 옥자는 테이프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싸움을 시작할 때가 온 거였어요.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소식이었어요. 할머니,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경찰 조사도 예정되어 있고 민사소송 준비도 완료됐습니다. 옥자는 마지막으로 복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순아,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거야. 내 말이 맞았어.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어. 잘했어. 옥자야, 이제야 제대로 싸우는구나. 힘내, 내가 응원할게. 복순의 격려를 받고 옥자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이면 서정과의 진짜 대결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긴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며칠 후 옥자는 드디어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도 끝났고 모든 증거도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서정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정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분명 뭔가 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정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하지 않던 진한 립스틱까지 발라가며 공을 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 산 것 같은 옷을 입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서정이가 저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는 건 처음 보는데. 옥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서 나가는데 저렇게 꾸미고 나간다는 게 이상했어요. 서정아, 어디 가니? 화장을 참 진하게 했네. 그냥 친구 만나러 가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서정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꽉 쥐고 있는 모습도 수상했어요. 평소에는 휴대폰을 대충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오늘은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거든요. 친구가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옥자가 다시 물어보자 서정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옛날 직장 동료인데 그냥 금방 다녀올게요. 서정은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급하게 도망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옥자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정이 나간 후 옥자는 서정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서랍 위에 놓인 충전기 옆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급하게 적은 듯한 글씨로 호텔 롯데 1205 오후 3시라고 적혀 있었어요. 호텔. 친구 만나는 게 호텔에서. 이상하네. 옥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호텔 방 번호까지 적어놓다니 뭔가 수상했어요. 하지만 일단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되니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서정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어요. 오후 1시에 나갔으니 거의 6시간 만에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서정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공들여 한 화장이 번져 있고 깔끔하게 입고 나간 옷도 구겨져 있었거든요.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고요. 많이 늦었네. 친구 만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려? 6시간이나 뭘 했어? 옥자가 물어보자 서정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하지만 서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서정의 목에는 이상한 붉은 자국도 보였어요. 목에 뭐가 묻었네 다쳤어. 옥자가 가리키자 서정은 화들짝 놀라며 목을 감쌌습니다. 아, 그냥 모기에 물린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명백히 목이 물린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옥자는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그런 자국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그때 서정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났습니다. 서정은 재빨리 확인하더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옥자는 그 순간 화면에 자기야, 오늘 고마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라는 글자를 봤습니다. 발신자는 민수였어요. 누구한테서 온 문자야? 아, 그냥 광고 문자예요. 서정은 휴대폰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지만 옥자는 이미 다 봤어요. 옥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정이 정말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호텔에서 말이죠. 그날 밤 옥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정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서정이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구나. 정우와 이혼하려고 하는 거야. 다음 날부터 옥자는 서정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계속 발견했어요. 서정이 정우에게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냉랭하고 무관심했어요. 마치 남남처럼 대하고 있었거든요. 정우 오빠,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쁘죠? 야근도 자주 하시고. 서정이 말하는 투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정우가 집에 없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예전 같으면 남편이 바쁘면 걱정하고 챙겨줬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바빠서 이번 주말에도 출근해야 할 것 같아. 그러세요. 몸 조심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서정의 반응은 너무 담담했습니다. 아니, 담담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옥자는 그런 서정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서정이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거실에서 당당하게 통화했는데 말이죠. 여보세요. 네, 나예요. 어느 날 오후 옥자는 서정의 전화 통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정이 방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통화를 했거든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네, 그래요. 정우는 이번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대요. 서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애교 섞인 목소리였어요. 남편에게는 차갑게 대하면서 전화 상대에게는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다니. 저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네. 알겠어요.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옥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정이 정말로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 정우와 헤어질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옥자는 이제 서정의 행동 변화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 정우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에서 불리해질 테니까 미리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서정이 또다시 외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옥자가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어머니, 오늘도 친구 만나러 가요.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서정은 여전히 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옥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서정은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옥자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다행히 서정은 옥자가 따라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정이 도착한 곳은 시내의 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옥자가 종이에서 본 바로 그 호텔이었어요. 역시 호텔이었구나. 옥자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서정이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중년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옥자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정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긴 편이었어요. 서정과 그 남자는 서로를 보자마자 반갑게 안아보았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연인들의 포옹이었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옥자는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어. 옥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서정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 아마도 그 남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우와 이혼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재산을 빼내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정이 돌아왔을 때 옥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정아, 오늘 어디 갔다 왔니? 친구 만나고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웠어요. 서정은 여전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이제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옥자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어요. 서정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황이 더 유리해졌네요. 불륜은 이혼 사유가 되고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해집니다. 옥자는 이제 서정의 약점을 쥐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을 공개할 예정이었어요. 이제 진짜 끝장을 내야겠어. 옥자는 최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정의 치매 연기, 재산 침탈, 그리고 불륜까지. 모든 증거를 한 번에 공개해서 서정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낼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옥자는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도 없었고 참아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고 서정의 진짜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였어요. 정우야, 서정아, 잠깐 거실로 나와봐.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옥자는 평소와 다른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와 서정은 옥자의 달라진 목소리 톤에 놀랐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하신데.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옥자는 대답 대신 준비해둔 서류들과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앉아 둘 다 앉아서 들어. 옥자의 말에 정우와 서정은 어리둥절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특히 서정은 뭔가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서정아, 내가 뭘 해왔는지 다 알고 있어. 옥자가 서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정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치매가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였어. 내가 뭘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말이야. 정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연기라니. 정우야, 내 아내가 어떤 짓을 해왔는지 봐라. 옥자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서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 집은 이제 제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기억도 못 하시니까. 요양원 보내고 나면 이 집은 내 거야. 서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언제 녹음한 거죠? 서정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옥자는 계속해서 더 많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서정이 옥자의 귀중품을 훔치는 모습, 거짓말을 하는 장면, 그리고 옥자를 협박하는 모습까지. 이것만이 아니야, 더 있어. 옥자는 서정의 불륜 현장 사진을 꺼냈습니다. 호텔에서 중년 남성과 포옹하는 서정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서정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불륜이 들통난 거였어요. 정우야,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그래서 너와 이혼하기 전에 우리 집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던 거야.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정아, 이게 정말이야? 정말로 다른 남자와. 오빠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서정이 해명하려 했지만 옥자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친구가 이런 문자를 보내? 자기야, 오늘 고마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라고? 옥자가 서정의 휴대폰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자 서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내가 그 남자와 통화하면서 한 말들이야.
옥자는 서정이 불륜 상대와 나눈 통화 내용도 들려줬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정우는 이번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대요. 저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정우는 아내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며 주먹을 쥐었어요. 서정아, 너 정말로 이런 짓을 했어? 오빠,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정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와버린 상황이었어요. 설명? 뭘 설명해? 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우리 집과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 그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새로운 삶을 계획했다는 것? 옥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정이 갑자기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실은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셔서 큰 빚을 지게 됐어요. 제가 보증을 섰는데 5억이나 되는 돈을 갚아야 했어요. 서정이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민수 씨가 그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했어요. 대신 저랑 결혼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정우 오빠와 이혼해야 했는데 그냥 나가면 재산 분할도 제대로 못 받잖아요. 옥자는 이제야 서정의 진짜 계획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미리 빼돌리려고 했던 거구나. 그럼 이혼할 때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민수 씨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시면 며느리인 제가 돌봄을 맡게 되고 그러면 재산 관리도 할 수 있다고. 서정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불륜 상대인 민수가 계획을 세웠고 서정은 그 계획에 따라 행동했던 거였어요. 그 남자가 뭘 하는 사람이야? 민수 씨는 부동산 중개업을 해요. 그런데 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 재산을 노리는. 정우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너는 완전히 이용당한 거네. 그 사기꾼한테. 처음에는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빚도 도와준다고 하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이런 일을 여러 번 했더라고요. 다른 여자들한테도. 서정은 자신도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 남자가 저한테 말하기를 나이 많은 시어머니들은 치매만 걸리면 며느리가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리길 바랐던 거구나. 네, 죄송해요. 그 사람 말에 속아서.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속이고 괴롭힌 건 변명할 수 없어요. 옥자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그 사기꾼한테 속은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괴롭힌 건 누구야? 내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 건 누구고? 옥자는 서정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우야, 이제 결정해. 내 아내와 함께 이 집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아내와 이혼하고 너 혼자 남든지. 옥자의 말에 정우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서정아, 우리 이혼하자. 너무 실망했어. 정우의 말에 서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빠 정말로 그러실 거예요? 엄마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까지 속였잖아. 그리고 다른 남자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날로 서정은 집을 나갔습니다. 몇 개의 집만 챙기고 쓸쓸히 떠났어요. 옥자는 창문으로 서정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1년 후 옥자는 혼자 살며 마을 노인회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손주와 가끔 전화도 하고 아들과도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라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각나요. 민수는 다른 여자에게 갔고 결국 저만 바보가 됐어요. 아버지, 빚도 해결되지 않았고요. 언젠가 다시 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서정. 옥자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밖에는 흐드러진 개나리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모든 게 지나간 일이구나. 그래도 서정이도 결국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았네. 옥자는 복잡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정에 대한 안타까움도 남아 있었습니다.